왜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자식이 연락해도 여전히 외로울까요?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하루하루가 편안할까요? 그 차이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느냐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부모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남의 시선에 비친 그의 모습보다 분명 더 중요하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밥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챙기느라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서 독립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챙길 대상은 사라졌는데 챙기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갈 곳을 잃고 공중에 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카톡 알림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전화기를 찾습니다. 자식한테 연락이 오면 한숨 돌리고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한 인간의 불행한 구조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평온은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얼핏 살펴보아도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는 고통과 무료함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 고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 내 의지가 아닌 자식의 상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승진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까? 자식이 결혼하면 안도합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가 잘 맞을까? 손주는 언제 생길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자식이 며칠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시나요?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산 시간보다 남을 위해 산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이 내 삶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좌우된다면 그 삶은 언제든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들어보시겠어요?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요즘은 자식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보다 따로 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맞나요? 왜 그럴까요? 합가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피곤해진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말은 줄어들고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신경전이 생깁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설거지는 언제 하는지, 에어컨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지 같은 여러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살면 더 외롭습니다. 옆방에 자식이 있는데도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더 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살되 자주 보고 자주 통화했으면 좋겠어. 이 문장 속에는 욕심보다 외로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식,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남았을 때 공허합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벌이 아니라 성숙의 결과로 봤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존재에 기대려 합니다. 자식의 전화를, 자식의 방문을, 자식의 관심을 갈구하게 됩니다.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많을수록 따라서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진다. 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존은 상대가 나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주말에 집에 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마음도 설렙니다. 그런데 자식이 와서는 2시간 있다가 갑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떠납니다. 이때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조심히 가. 하고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습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겨우 2시간 만에 간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와? 하는 서운함이 남습니까? 전자가 사랑이고 후자가 의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의존은 왜 문제일까요? 의존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다. 의무가 됩니다. 의존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감정이 좌우됩니다. 연락이 자주 오면 안심하고 뜸하면 불안합니다. 방문이 잦으면 기쁘고 드물면 서운합니다. 이런 삶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건 바로 이 거리감이었습니다.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고 걱정하되 삶을 맡기지 말라고. 그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자식일까요?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을 텐데 왜 유독 자식에게 마음이 쏠릴까요? 그 이유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나왔고, 내가 키웠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은 내 성공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실패는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자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실제로 통제했습니다. 몇 시에 자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누구와 놀아야 하는지 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커서도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조언하고, 걱정하고, 간섭합니다. 마치 아직도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셋째, 자식 외에는 의미를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는 이미 일상을 공유합니다. 매일 보고 대화하니까 특별히 연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 자체가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쁩니다. 취미는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쏟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순간,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모의 모든 기대를, 모든 외로움을, 모든 관심을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을 덜 하고 방문을 미루고 통화를 짧게 끝냅니다.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의존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덜 집착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연락해줘라는 기대가 없으면 자식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우러나오는 연락입니다. 자주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압박이 없으면 자식은 오고 싶을 때 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아서 오는 방문입니다. 이런 만남은 질이 다릅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쁠 테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안부 전화해 하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일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하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매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화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연락을 점점 덜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내려놓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격언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자신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렇다면 자식 때문에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아시겠죠? 답은 단순합니다. 자식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중요해진 것. 자식이 연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무거운 것.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무너지는 것. 자식이 평안해야 내가 편안한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되 오지 않아도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되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을 응원하되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축하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면 위로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란 더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자신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연락에 내 하루가 좌우되느냐, 자녀 방문에 내가 평온해졌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후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사는 대신 내 하루를 채우며 사는 것. 자식의 방문으로 기쁨을 얻는 대신 내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고민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이제 남은 인생에서는 자식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중심에 두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할 때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 전화기를 들여다볼 때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식이 연락했냐 안 했냐로 하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것. 조용한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더 붙잡는 데 있지 않고 조금 내려놓는 데 있다고. 오늘은 그 내려놓음이 당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